여러분, 선거권은 얼마일까요? 선거권의 가치를 수학적으로 계산해주는 재밌는 방식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전국 지자체 4년 예산을 기준으로 측정하는 방식,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임기 4년간 활용하는 예산을 기준으로 측정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전국 지자체 4년 예산은 무려 1240조 원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전국의 유권자 숫자 4200만을 나누게 되면 유권자 한 명이 지닌 투표권의 가치는 무려 이번에는 국회의원이 임기 4년 동안 활용하는 예산을 기준으로 측정해 보겠습니다. 4년 동안 국회의원이 활용하는 예산은 무려 2049조 원. 마찬가지로 여기에다 전국의 유권자 수인 4200만을 나누게 되면 한 표의 가치는 무려 상당히 높은 금액이죠.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치른 선거를 통해 선출된 국회의원 한 명이 연간 지원받게 되는 금액은 약 8억 6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총 임기는 4년이니 그 금액은 무려 거기다가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총 300명이니까 와, 여기다가 국회의원이 임기 동안 또 임기 이후까지 미치게 되는 영향력을 감안한다면 사실 우리 선거권의 가치는 수학적으로 측정이 불가능할 정도로 매우 높다는 사실을 체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표의 영향력, 과연 어느 정도일까요? 고작 한 표가 무슨 힘이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꽤 많을 겁니다. 하지만 역사를 바꾼 한 표의 힘이 있습니다. 과거 프랑스의 국가체제 역시 단 한 표의 차이로 왕정국가에서 공화정으로 바뀌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행동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평가하지 못할 때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특성을 지닌다고 합니다. 이러한 현상을 바로 사회적 태만이라고 부르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자면 집단에 속한 사람들이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함께 일을 하는 상황에서 혼자 일할 때보다 자연스럽게 노력을 덜 들이게 되고 그 결과 전체적인 능력이 떨어지게 되어버리는 현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학창시절 누구나 한 번쯤 줄다리기 해보셨을 텐데요. 나 하나쯤 전력을 다하지 않아도 별 문제는 없을 거야. 내가 전력을 다한다고 해서 승패가 좌지우지 되지는 않잖아. 이런 생각을 지닌 채로 다른 사람들 몰래 힘을 약간 풀어본 경험이 있으실까요? 더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표정을 과하게 찡그려서 고통을 표현해 보이던지 아니면 괴성을 더 크게 질러보던지 하면서요. 그런데 너무 당연한 결과겠지만 이렇게 요령 부린 사람이 많은 쪽이 당연히 패배하지 않겠습니까? 나 대신 누군가 하겠지.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으로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모두 참여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셔야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선거권을 가지게 된 시점은 사실 얼마 되지 않습니다. 현재의 선거권이 있기에 만들어준 역사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잠시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프랑스 혁명입니다. 당시 프랑스는 왕정국가 체제로 운영되고 있었고 왕의 권한은 신이 내린 것이라는 사상이 만연하게 퍼져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서민들의 삶은 지옥과도 같았다고 합니다. 당시 계층은 성직자와 귀족, 평민으로 나누어져 있었지만 세금은 오로지 평민만이 부담했다고 합니다. 상류층은 사치와 향락에 빠져 있었고요.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우리에게 빵을 달라고 외치는 백성들에게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면 되지라고 발언한 루이 16세의 부인 마리 앙뚜아네트 일화요. 물론 이 발언을 직접 내뱉었는지 안 뱉었는지 확인할 길은 없지만 이러한 이야기가 떠도는 것으로 봐 당시 프랑스의 사회는 매우 혼란스러웠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추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백성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고 1789년 대혁명의 발단은 시작됐습니다. 이때가 바로 자유, 평등, 박애를 상징하는 프랑스 대혁명의 시기이죠. 프랑스 대혁명은 끝내 모든 사람들은 평등하다는 인류 최초의 인권 선언을 발표했고
1000년 동안이나 백성을 착취했던 왕과 귀족들을 단두대로 보내버리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하지만 1830년 프랑스는 다시금 왕이 지배하는 나라로 변모하게 되고 말죠. 그것도 당시 의회의 결정으로 말이죠. 왜냐하면 당시의 선거권은 전체 국민의 0.7%, 오로지 부르주아에게만 주어져 있었거든요. 그렇게 나머지 99%의 사람들은 광장에 모여 공화정 그리고 선거권을 강력하게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 모든 것을 총알과 무력으로 탄압해버릴 뿐이었죠. 이에 굴복할 수 없었던 프랑스 시민들은 파리 전체에 1500개의 바리케이트를 쳐 정부의 무력 탄압에 저항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 시점이 우리가 알고 있는 작품 레미제라블의 배경입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 프랑스 시민들은 왕을 몰아내는 데 성공하게 되고 세계 최초로 모든 남성들이 선거권을 지닌 국가라는 타이틀을 얻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영국인의 가슴에 뜨겁게 새겨져 있는 노동자의 선거권을 위한 차티스트 운동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영국은 세계에서 가장 먼저 산업혁명이 시작된 나라죠. 신기술이 개발되고 다양한 기계가 발명되면서 자본가들은 기계만 돌리면 돈이 쏟아져 들어오는 황금기를 누렸습니다. 하지만 자본가들은 더 많은 이윤을 남기기 위해 혈안이 되어버린 나머지 노동시간을 무차별적으로 연장시키고 말았죠. 덕분에 노동자들은 저임금에 짐승만도 못한 생활을 이어가게 되었고요. 결국에 이러한 부당 착취에 맞서는 노동자협회가 등장하죠. 이들이 작성해 제출한 인민헌장은 성인 남자의 보통 선거권, 의회 연례 개최, 선거구의 평등화, 비밀투표, 하원의원 유급제, 의원 출마자의 보유재산에 따른 자격 제한 폐지 등 총 6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었죠. 이들은 이 인민헌장이 실현되게끔 국민청원 서명운동을 벌였는데요. 이 운동을 바로 차티스트 운동이라고 부릅니다. 노동자들은 굶주림에 시달리며 죽도록 일하지만 임금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우리들의 집은 가재도구 하나 없이 텅 비어가나 업주들의 창고에는 쓰지 않는 물건들이 산처럼 쌓여만 가고 있다. 불법 행위를 저지른 적이 없는 건강한 정신과 신체를 가진 성년 남자들에게 의회에 의원을 선출할 수 있는 선거권을 주십시오. 또한 앞으로 의회 선거는 무기명 투표 방식으로 치를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들고 의회 회기를 1년이 넘지 않도록 하며 보유 재산에 따라 의원 자격을 제한하는 법을 철폐하고 의원의 임기 동안 그에 합당한 보수를 받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 운동은 전국 각지로 퍼지게 되었고 수십만 명의 노동자들은 시위 행진을 벌였습니다. 그들의 손에 들려있던 현수막에는 이러한 내용이 적혀 있었죠. 처자식을 위해 죽을 때까지 싸우자. 이 한 목숨 바쳐 끝까지 싸우자. 폭군들아 두려워 말라. 하지만 의회 귀족과 자본가들은 무려 120만 명의 노동자들이 서명한 청원서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철폐, 부결시켜버렸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국가 권력기관을 총동원하여 그들의 봉기를 강제로 진압해버렸죠. 운동의 주동자들을 외딴 곳으로 추방시켜버리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에 굴하지 않았던 차티스트 운동의 정신은 끝내 모든 도시의 노동자들이 선거권을 지닐 수 있게 합니다. 점진적으로 농촌과 광산의 노동자들에게도 선거권이 부여됐고 여성의 참정권은 1차 세계대전 이후 여성의 공로가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되며 각 국가에서 점진적으로 개정해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평등한 선거권을 지니기 위한 움직임은 프랑스와 영국에서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과거의 미국은 부모나 남편, 주인, 고용주에게 의지하지 않는 독립적인 존재라고 여겨지는 사람만이 선거권을 지닐 수 있었습니다. 고로 사회는 평등하지 못했으며 특히 노예 신분에 처한 이들은 심각한 불평등 대우를 받고 있었죠. 1863년 링컨의 노예 해방 선언을 시작으로 남북전쟁은 종전되었고 곧이어 노예제를 폐지하는 수정헌법 제13조가 통과됐습니다. 그리고 1870년에 수정헌법 제15조 흑인 남성들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법안이 통과됐죠. 이렇게 민주적으로 정책들이 하나하나 변화되고는 있었지만 당시에 이 법안들은 실질적으로 큰 효력을 지니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특히 미국 남부의 주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은 매우 심각했죠. 짐 크로우 법으로 불리는 인종차별 관습들과
법안들이 만들어지고 있었거든요. 짐 크로우 법은 공공시설의 이용, 식당 사용, 교육시설, 또 선거제도에까지 인종차별의 뿌리를 내려 흑인들을 괴롭혔습니다. 대표적으로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 글을 읽고 쓸 줄 아는지에 대한 시험을 보게 하거나 고액의 돈을 지불하게끔 만들었는데요. 글을 쓸 줄 아는지 모르는지 알아보는 시험은 매우 어렵고 불공정하게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정치, 사회와 연관된 문제 위주로 제출했으며 심지어 그것마저도 백인에게는 쉽게, 흑인에게는 어렵게 냈다고 합니다. 당시 교육 수준이 높지 못했던 흑인들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말이죠. 하지만 이 제도는 가난하고 배우지 못한 백인 남성의 참정권까지 빼앗아 버리는 결과를 낳아버렸습니다. 백인을 위했던 당시 정부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가족 가운데 1867년 이전에 투표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가족으로 있는 경우 테스트에 상관없이 투표권을 부여한다. 누락된 백인 남성들을 위한 법이라는 것이 보여지는데요. 그러나 이것으로 끝은 아닙니다. 1955년 흑인들은 백인을 우대하는 버스 승차 집단고 운동을 시작으로 미국 인권운동의 상징인 셀마 행진이 시작됐습니다. 거기에 유명한 연설이 등장합니다. I have a dream.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나의 네 자녀들이 피부색이 아닌 그들의 품성에 의해 평가받는 나라에서 살게 되는 것이지요. 마틴 루터 킹은 흑인의 선거권을 요구하는 셀마 행진을 진행시켰습니다. 그리고 흑인들은 선거권을 얻게 되었죠. 1965년 린든 존슨 대통령은 흑인에 대한 직업 차별을 금지하고 남부에서 수십 년 동안 해해진 흑인 투표권 행사를 막는 관행을 불법화하는 연방 법률안에서 서명했습니다. 불과 50여 년 전의 일입니다. 우리는 1948년 5월 10일 첫 선거를 실시했습니다.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치러진 민주선거로 보통, 평등, 비밀, 직접선거 4대 원칙이 모두 적용된 선거였습니다. 현재의 관점에서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이 4대 원칙이 1948년 당시 정치 상황, 특히 신생 독립국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당연히 아니라 혁신이었습니다. 투표율 95.5%, 흩어진 우리 민족 투표로 뭉치자라는 표어에서 볼 수 있듯이 비장함이 가득한 선거였는데요. 선거일 전날부터 선거 당일까지 시위는 물론 술까지 판매를 금지시켰다고 합니다. 아마도 술을 마신 상태에서 투표하지 말고 또렷한 정신으로 소중한 선거권을 행사하자는 의미였을 거라 짐작됩니다. 우리는 민주선거 첫걸음 이후 험난한 민주선거의 길을 거쳐 민주주의의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프랑스 혁명과 차티스트 운동, 셀마 운동 등 선거권의 역사를 살펴보며 소중한 선거권의 가치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